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장입니다. 삐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술상관왕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고시상관왕 최영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학술상관왕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께서 도립대 교수 자격으로는 마지막 삐톡 녹화입니다. 잘리셨어요? 아니요, 저기 그 정년 퇴임. 정년? 예, 정년 교수 퇴임. 정년이 몇 살이에요? 만 65세. 만 65세? 예, 예. 그래서 그 축하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65세가 되셨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고. 저는 근데 그러면은 토탈로 교수 생활만 한 몇 년? 38년. 38년. 네, 제가 87년에 그럼 또 궁금해지잖아요. 와, 그 연금은 도대체 얼마냐? 월 한 얼마쯤 나오나요, 요새?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400. 400이면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 이상은 한계가 없어요. 있어요. 400도 그러면 세금 떼나요? 세금 조금 떼고 의료보험 떼고. 그래서 이제 교육 공무원이 좀 높은 편일 거야. 예. 그래서 제가 350 정도 있고. 이거 400으로 그랬더니 누가 그래. 400 받으려면 은행에 30억씩 넣어두고 있어야 돼. 그렇지. 금리를 가져가면은, 그러네. 30억 부자나 마찬가지인 거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사람의 핍박이 올 겁니다. 이제. 한 달은 주시겠지. 근데 여유를. 반 너. 수입이 반 줄으니까. 우리 술도 못 얻어먹겠네요, 이제. 아니, 그건 또 제가 저기 큰형님한테 와서 좀 훔쳐갖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교육에 봉직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동욱 교수님 퇴직 기념으로 잡은 건 아닌데 좀 약간 이상한 주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김병호 전 교육감이 5월에 장모상을 당하셨어요. 아주 좀 슬픈 소식이고 그분 다시 한번 명복을 비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거기 장례식장에 간 조문객 리스트를 교육청에서 작성한 거 아니냐. 이거 참 경쟁자로서. 이게 현 교육청에서 현 교육감. 누가 왔나 이거. 특히 교육청 공무원들 누가 왔나. 그렇죠? 그거를 하지 않았냐고 또 박진희 도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아니다 뭐 이렇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 장모상에 가셨습니까? 네, 갔습니다. 갔는데 뭐 사람 그렇게 바글바글 거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가니까 도정환 의원도 오고 그런 대로 뭐 좀 교육계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요즘 서울 올라갔더니 윤 교육감님 말씀 많이 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전국적인 뉴스가 된대.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잠잠하냐. 그래서 제가 기다려봐라. 곧 사고 칠 거다. 했는데. 저기 김병호 전 교육감이 부고문 저도 못 받았거든요. 저도 못 받았어요. 그거 문자는 안 보냈어. 다 안 보내고 저도 아름아름 간 거죠. 아름아름. 핵인 싸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죠. 그렇죠. 공직자는 부고문 돌리는 것도 사실 자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하네요. 그래도 김병호 교육감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보냈어야지. 저는 어쨌든 조의금은 냈거든요. 나중에 인사도 못하고 미안하고. 그걸 또 강조를 감사 문자 안 왔어요? 왔죠. 네, 감사 문자 그러니까 오고. 그 조의금도 안 하셨다는 표현이군요. 몰랐죠. 저는 몰랐죠. 이번 사태 보고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부의금 안 내셨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 내면 되겠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은 이현희 의원 때문에 내야 되는데. 그래요? 도당위원장 떨어졌잖아요. 제가 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진작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재밌게만 얘기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자, 일단은 박진희 도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제보가 있었다. 교육청 전현직들이 뭐 이렇게 써서 그걸 교육감한테 보고했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 참석자들 그렇지? 장례식에 전 교육감 장례식 장모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교육 관련 인사들 명단을 현 교육감의 비서진들이 작성해서
현 교육감한테 윤건영 교육감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취지. 만약 그게 사실이면 그랬어? 조동욱 가려고 삐딱도 이렇게 적혔겠네. 아니지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인사들. 아, 교육청. 현재 그 교원, 네. 직원들이 몇 명 앉아 보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한 7, 80명의 전현직 명단이 있는데 현직은 한 30명 정도 된다. 근데 그건 가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 근데 박진희 도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명단 파일 공개는 하지 않았고, 그렇죠? 네, 명단 파일을 갖고 명단 있다고 작성해서 했어요. 보고했다는데 네. 명단은 보고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형편이죠. 그래서 뭐, 참 이게 이런 명단 자체가 그 의구심이 자꾸 제기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진실인데 이 건에 관련된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 전에. 한 2달 전에. 예, 그런 일이 있대더라. 그 엄청난 명분된 사찰? 그죠? 아니, 진짜 한번 얘기하는 사찰이고 블랙리스트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명단 있냐 물어봤는데 뭐 없다고 하고 뭐 너 조심해라 명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말씀하신 갔냐 대로 뭐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 했다는 얘기 들었죠. 박진희 도의원이 이게 진짜일까 지금 주장하는 것이 개인 SNS에 주장하는 것이 진짜일까 아닐까라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박진희 도의원도 5월 말에 이걸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2달 동안 두세 달 동안 성숙 기간을 거쳤다는 거잖아. 그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니까 지금 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시간을 또 가졌고 또 하나는 가로 열고 교육감실에 보고 날짜까지 특정했어요. 5월 16일이다라고.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거쳤다는 거고 마지막에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직책을 얘기해서 누가 했다는 것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진희 도의원이 어느 정도 증거와 신빙성을 갖추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SNS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돼요. 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경험한 건데 제가 이제 총장선거 나갔을 때 그 도에서 이제 거기 전화를 걸어요. 도지사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 폭로하려고 그랬더니 도에서 그런 적 없다. 뭐 지금 뭐 이런 게 통한. 근데 뭐 안 했겠지. 일단 도교육청 입장도 밝혀드릴게요. 또 이거 그런 일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폭로하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거기도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관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건다고 뭐. 아니 나 근데 도교육청 반응이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럼 저도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물론 기사만 읽었지. 팩트 없는 루머다 이런 말이 있어. 첫째는 그러면 루머는 있었다는 소리잖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머는 있다고. 있었죠. 네. 루머가 있었으면은 이건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뭔가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뭔가 이쪽에서 전략을 잘못 써. 루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게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전략 미스가 돼버린 거야 이미. 그런 루머는 루머는 자기들도 다 알았다. 있고 누가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법적으로 안 되잖아. 본인들이 루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략 미스지 완전히 이거. 변호사님 말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 그렇죠. 루머를 인정한 거야. 지들도 루머. 완전 이거 지금 피의자 그거 조질 때 쓰던 기법이 지금. 두 번째는 박진희 의원에게 강력 대응한다는 내용보다는 카더라는 식의 의혹 확산에 강력 대응하겠대. 카더라는 식의 의혹 제기를 또 여기서. 그러니까 주어가 대상자가 없는 거네. 그렇죠. 대상자가 박진인데. 우리처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박진희는 떠드는 건 냅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처럼 떠들고서 확산시키지 마. 너 가만 안 두겠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고 세 번째는 뭐 교육청이건 AB로 제시됐던 비서진이고 곧바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검토 중이래. 이 세 가지를 봐서 뭔가 좀 찜찜해. 루머도 이미 있었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박진희 의원은 강력처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를 떠들면 제3자 떠들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루머 차단에 오히려 더 저기 같아. 저기 박진희가 황진희보다 더 예뻐하는 짓이. 박진희 의원 진짜 아주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최고 열심히. 나 진짜 아니 후원하려고.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카더라 통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거는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본인들이 루머라고 아까 인정을 해버렸어. 그렇게 그런데 이해를. 뭐 루머가 교육청에 또 파다하다는 소리 아니야. 본인 루머가 그렇죠. 돌고 루머가 확산되지 않겠다는 얘기는 저기서 확실히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뭐 고소한다고 하니까 박진희 의원 측에서는 고소를 하면 자료 다 경찰에 갖다 주겠대요. 뭐 자기 갖고 있는 문건. 저는 고소 못할 개인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고소를 해야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 근데 같고. 그렇죠. AB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 참모진에서도
자기를 등지 뭔가 아니 거기 보좌관 비서관 몇 명 아니, 없거든. 글쎄 여하튼간에 그다음 교육청에서 하겠냐? 못해요. 교육청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명단 작성이 없었더라도 사실을 그런 사실이 없더라도 못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누머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누머가 퍼져 있다는 거. 아니 루머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루머는- 누머 있다는 걸 자기들이 자백하는 꼴이 되나 또. 아. 그다음에 이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 그걸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박진희 도의원을 처벌할 수 있냐? 이것도 힘들어.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머가 있어. 아. 그 누가 얘기를 했어. 제보자. 여기까지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형사 상대방을 확실히 처벌할 수도 없는데 그 애매한데 이거는 고소 못해요. 이거는 진짜 그러네. 변호사님 박진희 말씀처럼- 의원이 상당히 네. 고수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는 저기가 교육청에 그 보도 반박 자료가 문제야. 루머가 있다라고 지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 확전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데. 확전하면 할수록 교육청만 나가는 거야. 네, 아 그렇게 그 워딩 하나 하나에 뭐 그렇죠. 진실의 뱉어놓는 루머, 일각이 조금씩 있으니 그걸 자꾸 이제 부각시킬 수 있고 오히려 의구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 잘못된 대응이네.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교육청은 주저주저 할 거고 개인들은 괜히 나까지 끌어들이기 싫을 거고 그렇지. AB라고 지목된 사람들 그래서 그리고 박진희 도의원도 추가 자료 이거 제출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3자잖아. 뭐 AB가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그 명단도 입수하기 힘들 거고 한 교육청 교육감하고 만약에 있었다면 교육감하고 비참무진하고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있었다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뜬 소문 얘기로 제보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아니 결론은 그럼 흐지부지 되면 안 되죠. 이게 진실이 글쎄, 밝혀져야지. 난 밝히길 원해. 뭐 이게 까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했다고 하고 교육청에서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서로 갈등과 반복만. 근데 그랬잖아요 계속. 근데 단체교육에서 그때도 그랬잖아. 정말 저도 교육계에 있지만 교육계에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테마로 정해갖고 할 정도면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치, 딴 근데- 것도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는 그렇죠. 교육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것도 블랙리스트라고 보이는 건데 이런 의혹 섞여 자꾸 그러니까, 생기는 것 예, 자체가 예, 그거 딴 데도 아닌 옛날 뭐 단체 교육계에서. 교육원 거기도 예. 강사부 이제 블랙리스트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 이게 계속 그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환경부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로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정권마다 계속 있어왔던 거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횡행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아무튼 중요한 건 교육계에서 이렇다는 거는 애들이 뭘 보고 크겠냐고. 그렇죠. 교수님이 댓글 달았던데요. 예. 이 사실이면 사실이면 이거 큰일이다.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탄핵감이다. 그렇죠. 사실이면 그죠? 당연하죠. 형사처벌 사실은 대상이고 개인이 내가 사적으로 얘는 싫고 쟤는 좋아하고도 작성해서 우리끼리 갖는 건 괜찮아요. 왕따도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차단시키고 SNS에서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블랙 컨슈머 만들고 하는 거 회사에서 이런 건 괜찮지만은 그 공적 기관에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거 하면 어떠한 안 선호의 되죠. 대상, 네. 차별의 대상을 만든다는 거는 명백한 불법이고 사실 엄청난 민주주의에 그 위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저기 박준희 의원하고 윤건영이가 페이스북 친구야. 서로 봐. 아니 그러면 이거 뭐 누구든 정치적이든 사법적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걸 것 같은데 져야 돼. 지는 걸로 갈까요? 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다가 뭐 어디로 낙동강으로 아니 뭐 가든 이게 사실로 확인되거나 그런 명단 작성의 사실로 확인되거나 아니면 완벽한 허위 제보거나 하면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사법 책임을 져야죠. 누구든 그렇죠. 한쪽은 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가냐는 거지. 거기까지 가겠냐. 바보가 누구? 이상 파는 더 이상 안 키울 거야. 누모라기 때문에 사실 확인도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 명단을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거고. 명단이 있대는데요? 박진희 예, 이때 이게 합박하는 거 아니야? 패를 딱 감추고 너 한번 해볼래? 이거 뭐 80명 된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걸 작성했다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복사본이고 다 그렇겠지? 아니 근데 그거 관련해서 증언하겠다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아니 작성한 사람 AB가? 아니 아니지. 그 문건 유출에 관련된 그 사람 사람들. 또는 이 존재를 아는 사람의 아니 증언이 나올 수 있다니까 이게 뭐 그 사람이 최고로 가져봤자 복사본이라는 거죠. 그 복사본을 AB나 교육감이 현 교육감 윤건영이 작성했다.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카페 업주는 그 저 노트 사진 찍은 걸로 냈잖아요. 아이 노트북 지금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근데 불만 질러놓고 아니, 만약에 이게 사실이란 전제로 한다면 이런 명단 작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사실이 아니어도 뭐 그렇긴 한데 윤건영 교육감은 이전에도 단체연수원 그 강사회 때 그러니까요. 문제가 그런 됐었잖아요. 이런 논란 자체가 좀 웃긴 거 그 같아요. 뭐 2012년 11월 8일 대한교육 그 컨퍼런스에서도 발언자 그 성향 분석하고 뭐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런 일이 많지만은 이게 대체로 그 기관장들의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기관장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조직을 사적인 뭐 개인 조직처럼 생각을 하고 상명하고식으로 지시 내리면 당연히 그러면 따라야 되는 것처럼 조직을 운영하고 또 밑에서는 그 퇴행적으로 그 경쟁을 충성 경쟁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하신 데서 대로 이런 조직에서 블랙리스트나 이런 게 말씀하신 생겨나는 대로 거. 우리 저 작은 윤이 그래서 큰 윤은 윤석열, 작은 윤은 윤건영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 선거 나가니까 딱 저기 누가 윤석열 흉내내도 뭐 어퍼컷하고 뭐 선거 유세 때 이분이 사실은 교육 의지보다 권력 의지가 너무 강해. 이게 교육감은 교육 의지가 더 강해야지 권력 의지가 더 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터져 나오는 거야. 권력 의지보다는 저는 권위적 아까 표현드렸지 권위주의적 사고에 아직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그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고 특정 대학을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단과대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단과대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시대에 뒤처진 단과대가 어딘 줄 알아요? 사범대. 또는 교육대 있잖아요. 교대. 이런 데가 사실 되게 권위적이다.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교대는 학생들의 지정 자리가 있었어요. 지정 자리. 1, 2, 3, 4, 5 이렇게 떠 있고 그다음에 교수 때 전체 절대로 반박을 못 했어요. 그게 나중에 일반 사회생활에도 자기 스승처럼 모셔야 되고 그런 게 교대였거든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과로 치면 어딘 줄 알아요? 단대는 그렇고 교대나 사범대가 그렇고 과로는 어디가 최고로 시대 뒤치고 권위적인 줄 알아요? 어디요? 사범대 출신이구나. 윤리교육. 윤리교육과. 진짜 그래.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우리 저 충북 교육계에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 보고 뭐 청소하라는 운동. 맞아요. 저 그걸 지적하고 나 싶어요. 진짜 귀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옛날에 저기였잖아. 윤 교육감이 어떤 한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학교 주변이 너무 더럽다. 그러니까 청소시켜라라고 간부에서 얘기했잖아. 그다음 유순남 감사관이 그 얘기했잖아. 아니 한 분 얘기 듣고 객관적 사실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이 뭐 다 아냐. 객관적 사실 확인해보자. 그랬더니 저쪽에서 교육감 윤건영 교육감이 그랬대잖아요. 학교 주변 청결하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애들도 환경교육도 되고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다시 명령한다 해라고 했다잖아요. 이게 그래. 완전히 권위주의. 뭐 대화하다가도 저기 코너에 몰리면 공부 더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 제가 다닐 때 사범대는 그땐 좋지. 그때 자리 있었죠, 자리. 무슨 자리가 있어? 자기 자리 지정 자리 있었잖아. 대학생이 그런 지정 거는 자리. 처음 들어봐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그 충북대 같은 경우는 충북대 나오셨잖아요. 그때는 충북대 같은 경우는 사범대가 그거보다 좋아. 그러니까 국어교육과보단 국어국문학과보다 국어교육과 더 셌었어. 맞아. 네, 그때 여기 저기. 국어교육과 출신이. 그때 뭐 염색도 못하지 않았어요? 저의 염색도 못하게 아니 하고. 그러니까 국어교육과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필 기호 왜 블랙리스트에 하나 말고 윤건영 아니야. 대과. 이게 그런 블랙리스트가 기관장이 권위주의적일 때 많이 발생을 발생하지. 하는데 윤건영 교육감이 전형적으로 권위주의를 타고난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질문을 바꿔볼게요. 시각도 좀 바꿔봅시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풀어봐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 있어도 의문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조직이 그렇게 운영되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얘가 이런 식으로 평소한테 이것도 그랬을 거라고 해서 얘기가 시작됐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계에서 이런 게 우리 테마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알겠어. 그 전제는 또 교육청 내부에 그런 루머가 돈다는 것도 교육감이 잘못한 거지.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니까 루머가 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기 감사관으로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도자료 한 줄에 그런 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쓰는지 아는데. 저는 교대나 윤리교육학과를 비난하려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사범대만 비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출신 분 중에 정말 훌륭하게
그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 온 건데 교육계 수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선생님들도 사기 다 떨어지고 학생들은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윤건영 교육감은 이런 거 뭐 보고받는 적도 없고 교육청은 이런 거 만든 적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거기 입장을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유턴 맞는 분은 그 김병우전 교육감이요. 그죠? 이게 뭐 부구문도 안 들릴 정도로. 이게 조용히 잘 이렇게 잘 모셨는데 또 그 장모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럴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또 책도 내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선거 나갈 것 같아요? 교육감? 나가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뭐 출마할까 말까보다는 반드시 뭐 김병훈 교육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반드시 출마를 하셔가지고 지금의 전근대적이고 퇴행하는 충북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 출마해야 된다?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김병우 교육감도 나와야 된다고 봐.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서 이 진보 쪽에 관련된 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경쟁해서 정말 제대로 된 후보 만들고 세빙선 약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윤건영 교육감한테 죄송하지만 너무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권위적으로 운영을 하고 미래지향적이보다는 좀 퇴행적으로 좀 교육 현실을 만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인 교육이 원래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성적을 최우선하는 것 같아. 이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따진다면 새로운 교육감은 뭔가 이 민주적, 권위주의를 뿐만 아니라 권위 자체가 없을 정도로 너무 민주적인 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인 교육을 강조하시는 분, 뭐 학생뿐만 아니라 본인 자녀도 그렇게 교육시키는 분들 많잖아요. 전인 교육을 강조하고 학생 성적보다는 김진규? 그런 걸 강조하는 분들. 그 다음에 무슨 AI나 이런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걸 교육 현실에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 이런 AI는 분이 조동욱인 교수인데. 이런 세 가지를 분을 갖춘 분은 있어요. 있습니까? 이 각한고리에 있어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을 강력하게 이 세 가지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전인교육, 교육적인 가치, 그 다음에 미래 첨단 기술을 교육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충북 교육계에도 얼마 전에 좀 있으면 정년퇴직 하셔요. 아니 근데 있습니다. 교육감 출마 조건이 뭐예요?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상관이 못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변호사님 남들은 뭐 출마하려고 하는 줄 알겠어. 사실 출마 그런 자격 없었으면 진짜 저기 변호사님 같은 분이 하면 진짜 제대로 하지. 이게 세 가지를 갖추신 분 누가 되신 분이 저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보좌관으로 쓰시면 되겠지 뭐. 공학자시죠? 예, 그리고 자녀분들 그냥 교육보다는 전인 교육을 중시하셨잖아요. 그럼요. 공부할 필요 없다. 아니 자기 교육감 또 누가 내올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뭐 우리랑 친구 되실 정도로 권위 자체가 없으셔. 아니 또 제3자는 없나? 요새 뭐 이렇게 김진균 전 그쪽 선생님 있고 김병우 교육감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첨단 기술, 미래 교육에 대해서 조금 그 고리타분한 사범대 나오셨잖아. 아니 김병우 교육감 나온다고 하니까 그쪽 그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대요. 김진균 선생님 왜 또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진균 선생님은 체육만 너무 강조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그분 체육 전인 교육 중에서 성적하고 체육 두 가지만 하라 할지 않을까? 김준균, 윤건영 또 저기 김병우 또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일화 각각 단일화 될까요? 다음에 되겠죠. 진보, 보수. 진보 쪽, 보수 쪽 단일화는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예, 경험이 누적돼 그렇게 해야 있으니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저 조문객 리스트 있으면 빨리 까고 수사하고 없으면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교육청 이런 교육청 주장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교육청은 없다고 하니까.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